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역까지 우리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1500 엠버스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제3터미널의 입국장 모습입니다. 나리타 공항 제1, 2터미널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스카이라이너를 타시는 분은 여기에서 빨간 길을 따라 제2터미널로 가세요. 사실 저는 이 계단 위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제3터미널에서 체크인을 하는 곳과 식당가로 연결되더라고요. 제3터미널에서 도착해 로선부터 가실 분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바로 이 로선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나리타에 도착하면 곧바로 도쿄역으로 가서 그런지 뭔가 새롭네요. 화장실 앞 정수대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여기부터 도쿄역까지 물 마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뜨거운 물이 있으니 노선에서 컵라면을 사서 드셔도 될 것 같네요. 간사이 공항에서는 컵라면들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신 분은 이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1500 엠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시간이 없을 거예요. 1500 엠버스는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표를 주거든요. 그 외에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1500 엠버스는 도쿄, 긴자, 시오도메, 신키바까지 줄을 서서 표를 구매하면 됩니다. 승강장번호 안내판이 생겼네요. 지난번에 제가 못 본 거일 수도 있고요. 제3터미널에서 빨간색 도보는 J터미널로 안내합니다. 여담이지만 나리타공항 제3터미널의 쇼파, 푸드코트의 원목 테이블은 무인 양품 제품입니다. 저는 도쿄역으로 가기 때문에 5번 승차장으로 갑니다. 변항이 크게 없네요. 私は 한국인です. 한국분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는 게 요 버스 캐리어 한 대인가요? 한 개인당 1인당 한 대인가요? 두 대인가요? Sorry. I don't know. Sorry. Okay. You calm down. Okay. Yes. Okay. It's one person Oh, is yeah. one carrier. No. One person, two carrier. One person is two carrier. Two carrier. And you have one person and two kids. Okay. One person, two Two carrier.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제가 직원분과 잠시 대화하는 사이 이미 제 밤캘 캐리어는 버스 안으로 옮겨졌더라고요. For your own sake, seatbelts must be. We ask for your understanding. Thank you. 그러면 도쿄역까지 가는 동안 이번 시즌의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브랜드의 광고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에 나리타 공항에서부터 저에게는 큰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습니다. 제가 2024년에 도쿄에 왔을 때 여권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때문에 코레도를 둘러보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니온바시 미쓰이 빌딩을 못 간 것도 이 때문이었죠. 그래서 코레도를 더 보기 위해서 마루노우치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시즌 도쿄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쓴 부분은 당연히 여권이었습니다. 여권 분실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권은 그냥 클러치백에 넣고 다녔는데 바로 그 클러치백에서 여권이 빠졌더라고요. 다행히도 숙소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서 분실 신고를 하고 아자부주반에 있는 영사부에 가서 긴급 여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긴급 여권을 받으시면 나중에 꼭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권 재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방 브랜드인 탐탁에서 여권 케이스를 후원해 주셔서 지난 도쿄 취재 때보다 더 마음 편하게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오히려 탐탁의 이 케이스는 여권 케이스면서도 제 취재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정리하는 브리프 케이스 같은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시즌은 인천, 나리타, 간사이 공항에서 조금 더 편하게 여권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어떻게 삶에 세밀한 영향을 주는지 탐탁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탐탁의 여권 케이스는 RFID 차단 기술로 개인 정보를 무단 스캐닝과 도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일본은 괜찮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정말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넉넉한 수납 공간도 특징인데요. 저는 이런 제품을 이번에 처음 써봐서 조금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여권 케이스 가방 크기가 의외로 큽니다. 일단 여권이 4개가 들어갑니다. 이건 가족 여행 때 아주 유용하겠더라고요. 또한 신용카드도 4개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체크카드, 트래블월렛, 스이카 카드를 넣는데 사용했습니다. 일본에 온 뒤 제 주민등록증을 세위카 카드와 교체했죠. 원래는 여성용 장지갑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더 편하더군요. 휴대폰이나 탑승권을
빠르게 꺼낼 수 있는 백슬립 포켓도 유용합니다. 여행 티켓, 중요 서류를 쉽게 보관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은 무인 체크인을 하고 나면 QR코드가 적인 티켓을 주잖아요. 그때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실제로 간사이 공항에서 티켓 확인할 때 케이스를 열어서 공항 직원분께 보여주니 아주 편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펜홀더와 코인 포켓까지 갖추고 있어 웬만한 동전 지갑보다 좋습니다. 심카드 슬롯과 심카드 트레이 핀 보관 공간이 있어 해외에서 현지 심카드 관리가 용이합니다. 에어태그 홀더도 있고요. 휴대가 편리한 손목 스트랩으로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고급 코듀라 소재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성과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어떤 여행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장비를 이리저리 많이 들고 다니는 저에게 이 스트랩은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님벤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살 때 스트랩과 넓은 수납 공간이 무척 좋더라고요. 보통 저는 도쿄역에 도착하면 마루노우치 지구부터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게다가 전 도쿄 메트로 패스만 주로 사용해서 마루노우치 도쿄역에서 패스를 사거든요. 그래서 도쿄역으로 가는 1500엔 버스를 이용합니다. 1500엔 버스 도쿄역 도착, 마루노우치선 도쿄역에서 패스 구입. 이게 제 기본 루틴이네요. 제가 이번에 마이리얼 트립의 도움을 받아서 이심과 함께 도쿄 메트로 패스를 조금 상세하게 다룰 생각이에요. 1500엔 버스는 예전에 1000엔 버스입니다. 2024년에 1300엔으로, 그 후 1500엔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1500엔이면 다른 교통편과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취재 때문에 도쿄역 니온바시 쪽 숙소를 좀 선호하는 게 있어서 늘 이 지역에서 먼저 숙소로 잡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신주쿠, 시부야, 하라주쿠, 아사쿠사 등의 숙소를 잡는 분들에게는 또 다르죠. 익숙하신 분들은 케이세이 본선을 타거나 소부선도 있기는 하죠. 가장 빠른 건 역시나 스카이라이너인데요. 스카이라이너는 가격이 좀 곤란하기도 하죠. 또 1500엔 버스 타고 도쿄역에 도착해 JR 야마노테선을 타고 신주쿠, 시부야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또 메트로 패스로도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숙소 위치를 결정하고 나서 그에 맞게 맞춤형으로 짜야 할 것 같아요. 하네다 공항도 있지만 거기는 항공권 가격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나오는 도쿄역은 도쿄역 IS 북쪽 출구 쪽인데요. 마루노우치 지구로 가실 분들은 IS 북쪽 출구, 다이마루 백화점 앞에 그란스타 IS 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마루노우치 북쪽하고 이어진 길이 나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역까지는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1500엔 버스를 타는 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